네, 오늘 진행할 온라인 디자인 실습 주제는 지난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분해된 전개도를 이용을 해서 어떤 대상물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제시된 도면을 관찰하고 대상물을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문제입니다. 도면은 정면, 그리고 평면, 그리고 우측면, 좌측면, 요 집 모양의 도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입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부분이에요. 일단 정면을 가장 잘 관찰을 해 줘야겠고, 좌측면과 우측면은 오른쪽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면을 그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른쪽 면을 그린다 그러면 사실 좌측면은 크게 보이진 않겠죠. 혹은 이제 좌측면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쪽으로 그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투시는 기본적으로 3점 투시를 잡아주고 세 면이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육면체 그릴 때 윗면하고 좌측면, 우측면 이렇게 보이듯이, 자, 이번 작업에서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요. 3점 투시를 준다고 해서 너무 과투시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투시를 전혀 주지 않으면은 2점 투시가 되니까 약간의 투시를 가미를 해서 3점 투시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고서 일단 바닥면을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쌤은 정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좌측면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 집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측면이겠죠. 네, 집에 서 있는 쪽 집을 바라보고 좌측면을 그려주는 방향을 잡을 겁니다. 자, 지난번 자동차 때도 마찬가지로 바닥면을 먼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집 건물을 기초공사를 하고 바닥서부터 그려나간다라는 계획으로 작업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평면도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바닥이 그려진다면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 것인가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뒤쪽 건물체가 이렇게 있고 앞쪽 살짝 튀어나온 부분, 바닥 건물의 평면을 기점으로 해서 그렸을 때 바닥면이에요. 그리고 자, 요 건물 옆에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자라 올라옵니다. 그 바닥면 나무의 위치, 그리고 바닥에 또 닿아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쪽에 작은 구조물이 하나 더 있고요. 좌측면을 참고로 봤을 때 이 부분의 중앙선 이쪽 정도에 있네요. 이쪽 선상에 있고, 자, 앞쪽으로는 나무 옆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구조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기서부터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시작이 되네요. 자, 그리고 우측면으로 건물 입장에서 봤을 때 우측면을 보면은 우측면 쪽으로는 중앙 부분, 중앙에서 조금 앞으로 나온 쪽으로 역시 쪽에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도 구조물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바닥에 건물의 바닥면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에 이렇게 바닥면이 설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기둥을 세워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치 실제 이 건물을 세우고 있는 신축 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마치 기둥을 건물의 기둥들을 세워줍니다. 벽체를 세운다는 계획으로 세워주면 돼요. 자, 대략적으로 저 보이지 않는 뒷편면까지 일단 세워줍니다. 1층 구조물 2층 정도의 높이니까 약간 이런 구조물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건물이 이 본 중앙 건물하고는 살짝 다르게 옆으로 살짝 틀어져 있다는 점, 그것도 가미를 해서 그 방향을 잡아줍니다. 마치 우유과 같이 생겼네요. 자, 지금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지고 있는데 아래쪽 면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는 바닥면 자체를 앞쪽 공간을 조금 좁게 하고서 들어가는 게 위쪽으로 여유 공간이 보여질 것 같죠. 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리가 공중에 살짝 지면에서 떠 있는 그런 구조물로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층 구조물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춰지면은 다음에는 지붕을 세워줍니다. 자, 지붕의 느낌은 정중앙에서 내가 그려줄 지붕의 크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요 선까지 가는군요. 자, 이쪽은 중앙을 나눠보면은 그만큼 올라가고 대강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붕 중앙에 굴뚝처럼 되어 있는데 굴뚝 위에 구조물이 또 있어요. 로켓, 마치 로켓 발사대 같은 느낌의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살짝 약간 조금 상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구조물 같아요. 자, 여기 살짝 잘릴 것 같네요. 아래로 좀 더 내려서 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잘려요. 자,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형태는 2점 투시를 적용을 한 거예요. 2점 투시를 적용을 한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살짝 아래로 내려갈 쪽으로 작아진다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는 느낌, 3점 투시가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작업을 할 때 3점 투시를 적용을 해서 들어가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시점으로 바라다 본다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구조물이 크겠죠. 그 점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 그거는 다른 제곡을 마치고 다른 구도의 시작은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구조물이 있고요. 여기 마치 풍선처럼 위로 떠 있는데 그 부분, 이 부분까지 계산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거랑 같은 높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자,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아래로 좀 내렸어요. 자, 이 도면이 살짝 약간의 오류는 좀 있습니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너무 철저하게 막 따져가면서 그리기보다는 좀 잘 안 맞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살짝 재구성, 지난번에도 재구성이 있었는데 살짝 재구성을 허용합니다. 어차피 이게 현실에 존재하는 느낌보다는 살짝 비현실적인 카페 느낌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를 해주고요. 집 옆에 또 다른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 하나 붙어 있어요. 한 2층 정도 높이에 붙어 있죠. 지붕선에 맞춰서 여기 좌측면 도면을 보니까 이 선에 맞춰져서 그려져 있고요. 위를 보면은 살짝 이쪽으로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건물하고 겹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붕의 구조를 보면은 살짝 휘어진 느낌이 있죠. 이게 자, 이쪽 건물의 정면들을 보면은 지붕이 반사하지 않고 살짝 휘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약간 곡선적인 형태를 주고 있는데 좌측면이나 우측면, 특히 이제 좌측면에는 그 부분이 반듯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게 살짝 오류가 난 부분이죠. 이건 조금 강조해서 여러분들 조금 재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좀 더 유연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작게 그려지는 게 전체적인 모양을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사절지 화면에 너무 꽉 차게 그려졌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릴 때는 조금만 축소를 해주면은 훨씬 더 그리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보완하기 좋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대략 한 이 정도, 이 정도에 올라갈 것 같네요. 바닥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가는 이제 시점을 여기서부터 봐주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크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지만은 이게 약간 이제 상상력을 가미한 그런 이제 카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도 조금 잘릴 것 같은 느낌 들죠. 일단은 모양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나중에 그릴 때 안쪽으로 조금 당겨서 그려주는 부분을 가야겠고요. 자, 오른쪽, 왼쪽 부분을 보면은 어,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우산이 있는 구조물집.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쪽 항문의 끝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이 건물은 살짝 안으로 더 들어와야겠네요. 우리가 시점을 봤을 때 안으로 살짝 더 들어와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시점으로 봤을 때 나무 이쪽에서 이제 큰 나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구조물이 살짝 가려질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우산이 들어갈 자리를 비워줍니다. 우산의 높이는 지붕보다는 조금 낮게 되어 있죠. 지붕 선하고 비슷하군요. 이 정도. 자, 그리고 건물의 큰 주축을 이루는 나무가 여기서 아까 그 나무 자리 있었군요. 여기서 이쪽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시작하겠네요. 아까 내렸죠 조금. 자,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 지붕을 타고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무가 약간 조금 비현실적인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좀 현실적이다 그러면은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거은 친환경적인 구조물이라고 건축물이라고 설정을 해야 되겠죠. 중앙에 문이 있고 여기에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스케치는 이런 식으로 연필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딸 때 펜선으로 라이너 등을 이용을 해서 따는 부분으로 아마 주제가 나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식으로 연필로 구조물을 정해주고요. 여러분들이 펜선을 따서 그걸 가지고 채색을 하는 방법을 취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나무가 하나 나와서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휘어지면서 얘가 중에 떠 있는 그쪽 구조물로 나무까지 또 이어져 가고요. 또 얘는 이쪽 저쪽 편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구조물 쪽으로 또 자른 가지가 하나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도 표시가 이루어지고요. 그럼 대략적인 위치가 이렇게 나왔죠. 좀 더 이제 뚜렷하게 좀 진하게 그려볼까요? 앞쪽서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하게 그려주고 나서 보조선들은 다 지워낼 겁니다. 지금 연필을 이용해서 그리고 있고요. 지워낼 거기 때문에 보조선을 지웠을 때 내가 딱 잡은 형태면이 살아있으려면 조금 진하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연필에 조금 진한 연필을 이용을 해서
형태를 잡아주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그물이 하나 보이고요. 재질은 벽돌인 것 같죠? 벽돌로 되어 있고요. 그려가면서 살짝 보여지는 오류, 구조물에 대한 오류 보입니다. 그게 많이 보이네요. 그럼 또 수정해 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도 사실은 대본이 없어요.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원래는 이런 거 할 때 대본에 맞춰서 그리거나 아니면 다 그리고 나서 그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맞죠. 네, 마치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하듯이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왜? 좀 더 매끄러운 화면과 음질을 위해서는 사실 다 그려놓고 보면서 별도의 녹음을 하는 게 좋죠. 우리가 좀 짧은 시간 내에 콘텐츠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미 미리 대본 작업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물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음악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속도를 조금 빨리 이거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이 종류가 배속을 조정하지 않은 무배속으로 나가는 영상이 있겠고 또 하나는 10배속 10배 빠른 속도로 보여지는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분 안에 이걸 재현시키려면은 대략 100배속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한 세 가지 속도의 영상물을 올려줘 놓을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보고서 자기 시간에 맞게끔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이 무배속 작업을 좀 봐주고요. 도저히 난 이거 볼 시간이 없어. 혹은 미리 예습을 하고 싶거나 짧은 그 10배속이면은 1시간 정도 촬영을 하면 대략 한 9분, 10분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시간이 되겠고요. 100배속은 1분 안으로 다 끝나요.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물과 계단이 있겠고요. 지난번에 자동차 우리 폭스바겐 비틀 표현할 때처럼 자세히 안 보이는 부분들 혹은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 그런 데는 좀 더 구조를 가미해도 됩니다. 구조 변경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음질을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핸드폰 음질이 계속 안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별도의 마이크 없이 그냥 핸드폰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이 계속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영상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세세한 소리까지 다 들어가서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조절하진 않았어요. 오늘도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제는 다른 지역은 눈도 왔다 그러는데 이 따뜻한 봄날 눈이 내리는 날씨가 또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걸 그릴 때 그런 상상을 해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놀이공원에 있는 테마 카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려도 돼요. 정확하게 이 명칭은 정하지 못했어요. 이거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집 그리기 하자고 했는데 이게 평범한 집이 아니라서 집 말고 뭐 다른 명칭 없을까 해서 잡은 게 테마 카페였는데 테마 카페 혹은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한 방법으로 정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입구 쪽은 이렇게 드러나네요. 드러나고 계단이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 이제 계단식 계단이에요. 먼저 난간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중간까지 있겠군요. 도면에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도면에는 이거 조금 부정확하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난간 정확하게
정확하다기보다는 구조물에 맞게끔 이게 자꾸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맞게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 저희는 건축물 그릴 때 참 힘든 게 계단이에요. 요령이 있다면은 계단의 측면을 먼저 그려주는 겁니다. 계단의 두께를 봐가면서 측면 표현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다른 도면들도 다른 시점의 도면들도 이 계단 표현은 선생님이 조금 약식 우려놨어요. 정확하게 뭐 비례를 잡고서 그렸다기보다는 얘가 이제 계단이야라는 설명만 이루어지게끔 그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의 개수라든가 이게 비례가 안 맞는데 안 맞아요.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맞게끔 표현하는 겁니다. 해주세요. 맞게끔 표현해주세요. 계단의 두께도 적당하게 표현해주고요. 어쨌든 계단 그리는 요령, 계단의 측면, 밟고 올라가는 이 측면을 먼저 그려준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원형 계단 계단 그리기 참 복잡해요. 그리기도 수월하지 않고, 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봅니다. 이게 측면으로 계단을 바라봤을 때 어떤 구조로 움직여질 것인가를 상상해 가면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잘 구조물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꾸며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면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다가 오류를 가려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구조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나 집어넣어서 5점 약간 살짝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을 가려준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이 표현이 되네요. 그리고 옆에 두께 부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는 반대편과 같은 시점으로 동일한 시점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면 돼요. 자, 여기가 살짝 애매하죠. 그런 부분을 뭘로 가려줄까요? 난간으로 가려줄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내려와요. 자, 계단 설명하기 어려운 그 오류가 생긴 부분 난간으로 가려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계단 난간 기둥을 너무 촘촘하게 하면은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세 칸마다 하나씩 넣어줄게요. 하나, 둘, 세 칸마다 하나씩.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이게 오류가 생겼군요.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구나. 이 오류를 어떻게든 가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칸마다 하나씩. 자,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자, 하나는 이쪽으로 해서 벽면 쪽으로 가는 게 이쪽은 벽면 쪽으로 갔어야 돼 맞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끊어줄게요. 여기는 여기가 벽면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자, 그럼 틀린 부분이 요겁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진하게 그려서 잘 안 지워질 텐데. 자, 그럼 이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맞겠군요. 어쨌든 이제 채색 보완을 할 때 조금 더 꾸며주는 걸로 하고 앞에 전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건축물 앞쪽에 뭐 다른 어떤 질감이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닥면만 좀 정확히 그려주고
이쪽 벽면이 이만큼 더 나오는군요. 난간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난간이 보이지 않으려면 한 이 정도까지 나와야겠군요. 이렇게 나와줍니다. 앞쪽 부분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이쪽이 바닥이야 라는 느낌. 그리고 조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붕과 나뭇가지를 좀 표현해 줄 건데요. 이 구조물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건물을 뚫고 있는 나무예요. 마치 살아있는 촉수가 건물에서 나온 것 같은 좀 느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우니까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거부감이 덜하겠죠. 자, 이 나무 스케치하고서 나무 질감 넣는 거는 오늘 아마 영상 앞쪽에 이 도면 그리는 부분을 선생님이 짧게 편집해서 넣어 놓을 거예요. 그때 나무 그리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설정한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이 나무 겉에 표면 질감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게 뭐 소나무 느낌도 있고 특별히 정한 수종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무스럽게만 표현한 부분입니다. 네, 그중에 여러분들은 쓰면서 좀 나무의 수종을 다른 걸로 해도 돼요. 좀 더 매끈한 느낌의 나무를 넣어도 되고 이런 거친 질감이 없는 뭐 정글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매끈한 그런 나무를 넣어도 되겠고요. 조금 덩쿨이 우거진 그런 나무로 표현해도 되겠고 하얀 베이스에 그 얼룩무늬 들어있는 나무가 있죠. 그게 뭐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무로 표현해도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칼라 지정은 자유입니다. 이 구조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여기를 표현하는 색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색은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혹은 떠오르는 색으로 주면 됩니다. 뭐 지붕을 빨간 지붕으로 해도 관계없고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때 예시작으로 봤던 이거랑 똑같은 그림 있었죠? 그거는 빨간 지붕으로 했어요. 네, 지붕 색깔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면서 떠오르는 색깔로 지정을 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도면은 되게 반듯반듯하게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데 지난번 비틀처럼 내가 이 구조물을 방금 지어낸 듯한 아주 깨끗한 건물을 그려내겠다 그래도 되고 조금 이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구조물로 표현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세월의 흔적을 느껴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리다 보면 지저분해지거든요. 손자국도 나고 그러다 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매끈한 그림보다는 깔끔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살짝 조금 이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리는 게 그리는 것 자체가 좀 수월하죠. 강약 조절을 하면서 자, 선생님 연필로 그리기도 있는데 앞서 도면 그릴 때처럼 펜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펜을 이용하면 나중에 지울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지우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펜선을 다시 한번 딸 수도 없고 펜으로 그릴 걸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물론 이제 펜으로 그렸을 때는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는 지금 우리도 처음에 그릴 때 좀 위에서 그린 거에서 좀 낮췄죠. 여기도 지금 지붕선하고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안 맞네요. 그럼 이게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이건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서 뭐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블록이 나눠져 있는 그런 지붕이다 라고 설정하면은 전혀 문제되지는 않죠. 우리 계획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실수했을 때 그 부분을 무리하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응용을 해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 시선 쪽에 있는 게 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 이쪽서부터 그래야 손자국이 좀 덜 날 텐데 일단은 요 구조물 그릴게요. 앞으로 조금 곡선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기하학적인 지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그리게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너무 반듯반듯하게 현대식 건물을 해놓으면은 자를 대고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은 좀 여러분들이 그리기가 좀 수월하죠. 자, 이쪽에서 작은 나뭇가지가 하나 나와서 이 끝에 나팔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자, 이 그림의 이제 원본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게 나중에 배울 때, 선생님도 그림 배울 때 이거를 선생님한테 점수 받았던 부분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출처에 대해서 선생님은 설명드리지 못했어요. 지난번 레터링, 영문 레터링 배운 것처럼 선생님이 배웠던 부분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리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등장하는 구조물 같기도 해요. 게임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어, 인터넷 게임, 폰 게임에서 이런 구조물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얼핏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원화가들도 작업을 할 때 세부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나무 가지 같은 경우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꼭 도면에서 보기에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꾸며주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마치 막 스피커 같은 느낌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없는 자율성을 부여해서 나무를 한 바퀴 더 꽈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구조물로 나무가 들어가요. 높이가 좀 떨어져 있구나. 좌측면을 보니까 대략적인 높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나무 좀 자율성을 줘서 자, 이렇게 들어와주는 이런 구조물로 연상이 돼요. 물론 이 부분도 여러분들 느끼기에 따라서 나는 이 난간하고 겹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여기 살짝 겹치게끔 걸터 있게끔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위에 있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하면 더 들 것 같아요. 자, 이 도면은 선생님 그린 건데 이게 아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리는 어떤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로잉 하듯이 가볍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번 검증을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제에 나갈 때는 오류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몇 번 수정을 하긴 했어요. 몇 번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류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 이게 옆에서 볼 땐 반듯한데 정면 측면 보면 살짝 휘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건 이것도 여러분 선택을 하는 쪽으로 하죠. 건물을 살짝 휘어진 느낌으로 기아 형태로 살짝 휘어지게 그려도 되고 반듯하게 그려도 되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문도 이렇게 이쪽이 좀 커진 느낌이 드네요. 살짝 우유곽 형태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반듯하게 그리기보다는 살짝 펴진 느낌을 가미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세부 형태는 조금 꾸며줘도 되겠고요. 이런 어떤 묘사를 관심 있게 조금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나는 정확한 비례를 맞춰서 그리는 게 좋은데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정확하게 반듯반듯하게 막 측량을 해서 그리는 그림보다 조금은 오류를 재구성하면서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하기에는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지금 지난 시간 작업보다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작업 시간도 우리가 1시간씩 하다가 이거 지금 선생님이 설정한 시간은 4시간이에요. 아마 시범 작업을 봐도 선생님이 이 스케치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 한번 계산해 보면은 1시간 이상 또 스케치만 들어갈 소요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이쪽으로 난간은 뭐 하나만 지금 도면상에 돼 있는데 뭐 더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요 실기를 할 때쯤 지금 선생님이 요 스케치하고 이런 작업이 날짜를 얘기해 주면 오늘이 14일인가요? 14일 작업이에요. 내일이 선거일이군요. 그리고 이 작업은 다음 주 22, 23 그때쯤에 진행하게 될 작업입니다. 근데 그때 계약이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학교를 갔다 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그릴 수 있죠. 채색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아예 도면까지 평면도 정면도까지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창문이 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그려볼까요? 여기 밑에 구조물 하나가 나무하고 겹쳐져 있는 구조물 하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스케치 뭐랑 비슷하가 약간 어반 스케치 하듯이 가볍게 들어갑니다. 너무 정밀하게 막 정밀묘사 하듯이 건축 스케치 하듯이 하다기보다는 가볍게 아이디어 스케치 한다는 느낌으로 비례만 적당히 맞춰가면서 그렇다고 대충 그리지 않아요. 비례를 적당히 맞추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군요. 자, 이게 그려가면서 선생님도 이걸 생각하면서 그려야 되는데 계속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려고 하니까 살짝씩 또 오류가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면은 여러분들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영상을 무조건 봐야만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음성 녹음을 하는 중인데요. 이게 좀 더 많이 많아진다면은 조금 더 바꿔보긴 해야죠. 뭐 음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본 작업을 한다든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하면서 선생님 올리는 배경음악들 듣고 있죠. 추천 부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추천 배경음악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지금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사용하는 음악은 없어요. 사용하는 음악인데, 자, 이쪽 바닥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냥 반듯하게 가야겠습니다. 이쪽 지붕선까지 해서 반듯하게 도면상으로 봤을 때 튀어나오거나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이 지금 발견한 오류입니다. 이쪽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좀 왔을 때 그 구조물 건물의 중간쯤에 있는 구조물 위에서 봤을 때 이 건물 바로 아래에 있어요. 이거 위 건물에 의해서 조금 가려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면을 만들 때 아까 여기였는데 그점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져야겠네요. 그죠? 지금 발견했습니다. 이거 미리 그려놓으면 손자국 계속 나서 지워지긴 할 텐데. 자, 그리고 시범 영상을 갖다가 해서 그리는 방법, 그걸 연필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그대로 선생님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스케치 방법은 간혹 이제 이런 영상 작업을 할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뭐 샤프 같은 것도 이런 거 구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좀 약간의 버릇이 있다 그러면 짧은 선을 짧게 짧게 연결하는 느낌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안 한다. 그렇게 해도 잘 그려진다. 선생님처럼 해도 잘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게 길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짧게 쓰는 게 혹여 저거 좋아 보이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길게 길게 써주고요. 자, 이게 사실 이게 어떤 용도의 구조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작자가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도 예전에 배웠던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세장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세계에 뭐 세계관이 이걸 그린 사람이 어떤 세계관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 느낌이 있겠죠. 바닥 구조물 뒤로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뒤로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약간 여기에 한번 꺾이는 부분은 안 보이겠군요.
이렇게 된다고? 자, 설명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마 여기는 좀 바닥이 뭐 말뚝 같은 거 박혀 있고 그 위에 구조물이 들어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좌측면까지 그려졌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있지만 이 건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측면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 헷갈리죠, 그거. 이게 지금 왼쪽이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측면인데 이 건물 입장에서는 이 구조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왼쪽을 그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햇빛이 있을 때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4시 50분 정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좀 조명 없이 그리고 있어서 해가 있을 때 선명하게 잘 보이는 그림인데 좀 어두워지면은 그만 중단을 잠깐 할까요? 그리고 내일 이어서 해야 되나? 내일 해가 뜨면은 아니면 이따가 밤에 이 거실에서 그렸더니 조명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아마 영상 앞편에서 이 도면 그리는 짧은 영상들을 봤을 텐데 앞에 세 면은 잘 보이는데 유독 잘 보이는 거 하나는 잘 보이는데 유독 안 보이는 게 하나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세 개는 밤에 작업한 겁니다. 밤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 기존 도면을 카피한 도면을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릴 때 좀 혼란스럽겠다 해가지고 도면만 재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다 해야지 해서 내면을 다 잡았어요. 자, 그죠. 뒤쪽에 있는 구조물 그걸 그릴 때 이쪽 부분이 손상이 되지 않게 이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서 그리는 거 알죠. 자, 이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 제 왼쪽에 있는 조그만한 구조물 계단이 여기도 계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이렇게 내려오는 바닥으로 내려온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만큼 내려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요. 다행히 계단이 많이 안 보이는군요. 뭐 너무 계단이 위험해 보여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 난간은 그려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정면에서 난간 그려봤지만은 어려워요. 난간 표현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난간이 없는 계단들이 많이 있어요. 네, 난 난간 꼭 그려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려도 됩니다.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를 한 부분이고 자율성 부여를 했고 평가 기준에서 보면은 상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만큼 내가 상상해서 그리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뭐 추가를 해도 되겠어요. 자, 여기도 구조물 앞에 조그만 우유곽 모양의 건물 구조물 앞에 또 조그마한 우유곽이 하나 붙어 있네요. 그 부분까지 표현하고요. 자, 선생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간단한 홀더 샤프인데 이 연필 심이 납작해요. 납작해서 이 장점이 뭐냐면은 가는 선을 쓰게 하죠. 가는 선. 그리고 연필책에 살짝 돌려주면은 또 두꺼운 선이 나오네요. 그런 부분에서 참 기능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 좀 네임벨 있는 홀더 샤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인데 그리고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천 원 안 나요. 되게 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군요. 이렇게. 자, 이 부분 수정. 이렇게 내려오고 어려운 계단을 다 그리기보다는 나무 뒤편으로 살짝 숨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나오는 것처럼 설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뒷면이니까 너무 강하지 않게끔 살짝 음영만 좀 표현하는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폭스바겐 비틀 그릴 때 이미 설명했던 센스 있죠. 밝은 부분의 경계선은 인전면에 어두운 면을 잡아준다. 네, 여기서도 한번 그거를 활용해 봅니다. 그러면은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굳이 면들 다 묘사하지 않고 밝은 부분의 경계선은 뒷부분에 있는 어두운 면으로.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여기 입구가 있어야 될 텐데 입구가 없네요. 도면상에는. 이쪽으로 이쪽 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쪽 면에 있으려나요? 뭐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도 되고 도저히 이상하다 그러면은 좀 바꿔도 되겠고요. 여기도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는 나뭇가지. 자, 지금 거의 5시가 다 돼가는데 작업은 5시까지만 일단은 진행을 하고 그 이후 부분은 해가 좀 있을 때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서 조금만 하고 이제 좀 이어서 멈췄다가 좀 저 자리 조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새집 같은 데에서 또 나무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 새집 같은 데에서. 자, 또 전화가 오고 있네. 이거 내 전화가 아닌데. 자, 이 조그맣게 울과 같은 작은 구조물이 많이 튀어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릴 때 너무 짜증내지 말고 도저히 짜증내서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생략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생략하는 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을 다 생략하지 말고 적당히 좀 구조물에 오류가 있거나 이 부분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만 생략을 하거나 재구성을 하거나 그 외에는 뭐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선생님 생각인가요? 자, 이 부분도 중심을 잘 맞춰야겠군요. 여기 중심을 잘 맞춰서 가볍게 스케치하듯이 말은 참 쉬운데 가벼운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구조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서두르면 시간 내에 5시까지 다 마무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고 그냥 서두르지 말고 확실하게 잘 그려야겠습니다. 자, 여기 우산, 드디어 이제 우산이 나왔습니다. 우산을 이 나뭇가지가 우산을 왜 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산의 어떤 세부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바꿔도 됩니다. 우산은 난 이런 우산 말고 다른 우산 할 테야. 그걸 바꿔도 되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도면을 참고해서 우산을 그려주고요. 우산 아래 이 나뭇가지 등을 하나 달고 있어요. 자, 주면서 등이 왜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그건 나도 몰라요. 선생님 기억에 이 등을 그렸던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선생님 원작자가 선생님이 아니라서 선생님도 기억 속에 있는 건물을 떠올리면서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기억 속에 이거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 레터링 수업처럼 네, 선생님 기억에 아주 이게 잘 저장이 됐어요. 그때 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자, 좀 떨어져 있고 여기에 무슨 창고 같은 느낌으로 조그마한 구조물이 하나 떨어져 있고요. 좌측면에서는 이게 살짝 오류가 있네요. 옆으로 되면서 이 지붕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어떻게 높은 거 그냥 반듯하군요. 그냥 반듯하게.
어떤 도면은 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느낌도 있는데 그거는 뭐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채색 내지는 질감 표현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질감 표현. 저기에는 또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다리가 있고요. 자, 이 기둥, 또 바닥면을 연상을 해보면은 이 건물의 바닥면에 두 군데 기둥이 있고, 여기 그냥 반듯하면 모를까 반듯하지도 않고 살짝 옆으로 꺾여져 있어요. 자, 꺾인 부분의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그림자로 봐서는 원기둥 같은 느낌도 있고요. 여기서 꺾이고, 자,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 꺾이게끔 그림자 살짝 들어오고요. 참 이런 구조물 세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가 뭐 짤 부분은 아니지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자, 이제 끝이 보이네요. 자, 여기 로켓이 있는 건물, 로켓 위에가 살짝 잘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촬영을 잠깐 멈추고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시간이 저장이 될까 모르겠네요.